네, 저희 11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 실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얘기해 볼 라이브러리 함수는 난수 생성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 것입니다. 먼저 랜덤한 난수를 생성한 함수는 랜덤의 앞에 RNND를 합친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include C 테이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은 한번 연속해서 사용해보면 같은 수가 나오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edLa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eedLand 함수 안에 들어갈 숫자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time이 들어갑니다. time 함수의 경우에는 또 라이브러리 중 ctime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랜덤으로 난수를 만드는 함수 방법은 총 seedLand 안에 time 널을 집어넣어서 랜덤한 수를 처음으로 잡고 그 다음에 get 랜덤 함수를 반복문 안에서 뽑고 싶은 만큼 반복문을 돌려서 랜덤한 함수를 반복문을 돌린 만큼 만듭니다. 아래 내려가 보면 더 랜덤 함수를 사용하여 주사위 던지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아까 봤듯이 그냥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 랜덤한 아무 숫자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를 주사위처럼 나타내려면 이를 1, 2, 3, 4, 5, 6으로 제한을 둬야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랜덤으로 보면 랜덤 함수의 나머지 6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 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이때 6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의 값은 0, 1, 2, 3, 4, 5이므로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쉽게 주사위가 출력되듯이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저 랜드 함수만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은 옆에 예제를 보면 똑같이 계속 2, 5, 4, 2, 6, 2, 5, 1, 4, 2 두 번째도 똑같은 2, 5, 4, 2, 6, 2, 5, 1, 4, 2 세 번째 똑같은 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아래에 다르게 6, 1, 6, 4, 3, 5, 4, 1, 1, 4, 2 1, 3, 2, 6, 3, 6, 2, 3, 1, 3과 같이 바꾸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seedLand를 사용해야 합니다. seedLand 안에 들어갈 것은 또 아까 말했듯이 ctime 라이브러리에 있는 time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저희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time 함수란 무엇인가? time 함수는 ctime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인데요. 이를 여기 있는 예제를 보듯이 time t 값을 t 널을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1585, 98, 57, 21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time t 값에다가 time 널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1585, 98, 57, 25라고 값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C 함수는 계속 실행할 경우 바뀌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둘을 합쳐서 seedLand 안에 time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랜덤을 돌리면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언어의 형상입니다. 시언어의 형상에서 저희가 알아볼 것은 레퍼런스, 디폴트 매개 변수, 인라인 함수, 동적 메모리 할당, 이름 공간에 대해서 배워볼 것인데요. 이것을 배운 이유는 시언어를
향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수 선언 위치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변수 선언 int getSum 하고 아래 count 하고 int sum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for 반복문 안에 int i 초기값으로 int i는 0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여기서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int를 밖에서 선언해도 되고 아니면 int sum을 반복문 안에 선언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저희가 의도한 바는 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int sum은 무조건 밖에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형 변환 방법입니다. 형 변환 방법은 더블 d를 정수값으로 바꾸려 했을 때 앞에 int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형 변환 방식으로 변수를 묻고 그 앞에 int를 적어서 형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엄격한 적용 검사인데, 함수를 선언할 때 함수 이름 앞에 재료형을 붙이지 않으면 메모리 할당에 문제가 생겨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 다음은 변수형으로 새로운 불형이 생긴 것인데, 불형은 true나 false, 참과 거짓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형입니다. 다음은 구조체인데, 구조체는 변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태그만 가지고서 구조체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트를 쓰고 구조체 이름을 쓰고 블럭을 통해서 구조체 집합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레퍼런스는 변수에 별명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int를 쓰고 참조자 ref는 var로 한다면 레퍼런스 ref가 변수 var의 별명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 var int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레퍼런스 ref를 var에 할당시킨 다음에 var에 10을 넣고 var 값과 ref 값을 출력을 했을 때 둘 다 동시에 10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고요. ref 값을 20으로 바꾸게 된다면 var도 같이 바뀌어서 var 값과 ref 값 둘 다 2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선언 시 주의할 점은, 레퍼런스는 한번 선언하고 나서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처음에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고 상수로서 레퍼런스를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참조에 의한 호출의 예제인데요. 메인에서 A와 B에 각각 100과 200을 넣고 출력을 한 다음 swap 함수에 넣었을 때 swap에서 A와 B를 레퍼런스 RX, 레퍼런스 RY로 참조를 받고 swap 함수에서 RX와 RY 값을 바꾼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또 출력을 하게 됐을 때 A와 B의 값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효율성이 향상되는데요. 객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복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레퍼런스로 처리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객체를 복사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생깁니다. 레퍼런스를 통해서 원래 변수의 변경을 방지하고 싶다면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내용 앞에 const를 붙여서 변경 불가능한 상수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와 레퍼런스를 비교한다면 일반적으로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편이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참조 대상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더 좋고요. 참조하는 대상이 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디폴트 외계 변수인데, 디폴트 외계 변수란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을 대신 넣어주는 기능을 뜻하는데요. 함수 원형을 정의할 때 변수 인자 값에 인자 변수형, 변수 이름 등으로 붙이고 디폴트 값을 넣어준다면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부를 때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 디폴트 값을 자동으로 넣어서 함수를 실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디폴트 매개 변수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디폴트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네. 자, 제가 예제부터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이 디폴트 매개 변수의 주의점을 다룬 예제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면은 디폴트 값이 셀러리는 300, 그다음에 먼스는 12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함수에다가 200하고 6을 넣어가지고 디폴트 매개 변수를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쓰지 않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함수 안에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폴트 매개 변수가 사용되지 않고 저희가 넣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용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을 쓰게 되면은 함수에는 20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200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네, 200 곱하기 12 해서 2400이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매개 변수인 300과 12를 사용해서 3600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복 함수입니다. 중복 함수는 이제 오버로딩 펑션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는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인데요. 예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int 스퀘어, int i라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낸 후에 그 밑에다가 다시 더블이라는 스퀘어 함수를 다시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지만 함수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퀘어에다가 10을 넣었으면은 이제 int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함수의 입력값으로 int 값을 받는 이 int 스퀘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0을 넣게 되면은 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더블 실수값을 제공하는 함수인 이 더블 스퀘어가 이제 작동이 됩니다. 중복 함수의 장점을 살펴보면은 중복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를 다 다른 이름을 가지게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스퀘어 인트, 스퀘어 더블, 스퀘어 쇼트를 다 만들었죠. 하지만 중복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하나로 지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함수 이름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을 보시면은 이 함수의 반환형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것을 입력받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inline 함수입니다. 이 inline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을 하지 않고 코드를 복사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은 저희가 밑에서 이렇게 코드를 복사 넣어가지고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동적 할당 메모리의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적이고 두 번째는 정적입니다. 정적은 스태틱이고 동적은 다이나믹이죠. 네, 정적 메모리 할당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입니다. 메모리의 크기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적 메모리 할당의 경우에는 처음에 결정된 크기보다 더 큰 입력이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작은 입력이 들어오게 된다면 메모리 공간은 낭비되게 되죠. 다음은 이제 동적 메모리입니다. 이 동적 메모리의 경우에는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입니다. 사용이 끝나면 시스템에 메모리를 반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할당을 받고 메모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 동적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new하고 dele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분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코프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스코프는 영어로 범위라는 뜻이고요.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범위가 뭐냐 하면 변수의 범위라는 뜻이고요. 변수의 범위는 변수가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스코프 범위는요, 변수와 접근이 될 수가 있고 사용이 되는 범위를 스코프 범위라고 하고요. 범위의 종류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 block,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어떤 조금 그런 거 안에서 선언이 되면은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변수가 되고요. 함수 밖에서 선언이 되면은 다 쓸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치면은 지역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함수 밖에서 선언을 하면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생존 기간은 영어로 lifetime입니다.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은 이 block 함수가 유지되는 동안 함수가 끝나면 지역 변수도 수명이 끝납니다. 참 슬픈 소식이죠. 그리고 퀴즈 문제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지역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의 속성은 총 6개, 7개 그 이상이 있는데요. 먼저 이름, 그 다음으로 타입, 그리고 크기, 그리고 값,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배운 범위와 생존 시간과 연결, 이렇게가 변수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아까 배웠듯이 변수가 사용 가능한 범위, 즉 가시성이고요. 생존 시간은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연결은 처음 배우죠. 다른 영역에 있는 변수와의 연결 상태를 연결, link 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블럭에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은 저희가 함수에서 4개 변수를 사용했죠. 4개 변수 또한 함수 일종의 지역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개 변수의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이 함수의 수학이 끝나면 이 매개 변수, 지역 변수의 라이프 타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전역 변수는요, 글로벌 베리어블, 함수 외부에서 선언이 되는 변수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역 변수는 집 안에 있는 강아지로 매우 귀엽고 온실 속의 화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전역 변수는 입을 벌리고 있는 라이언, 굉장히 사납고 되게 강하게 자란 그런 이미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역 변수의 생존 기간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무려 프로그램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 변수의 초기 값은 따로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0이 할당이 됩니다. 전역 변수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역 변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을 같이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안 됩니다. 네, 저희 11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